전광훈 네, 목사가 직접 고소를 제가 고소를 당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뭐 완전 무혐의죠. 뭐. 그랬는데 이제 그게 이제 빤스 목사라는 거 안에서 또 이제 초창기에 그렇게 한 거였는데 제가 내가 하필이면 첫 고소를 당한 게 전광훈이냐 내가 그랬는데 부끄럽다 내가 그랬는데 근데 그 전광훈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런 막 그 막말도 하고 그런데 그 교단에서 그 사람 뭐 이렇게 지난번에 무슨 뭐 어떻게 제재를 하고 무슨 징계를 한다고 그러더니 그냥 위험해야 됐죠. 안 됩니다. 안 돼요. 왜냐하면 심증적으로 다 전광훈의 편이거든요. 대형 교회, 대형 교회들 주류의 교회들이 그 한국 교회는 일제 친일 그리고 독재의 부역 하던 그 사람들이 교회의 주류 세력들이 되었어요. 기득권 세력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서북 청년단들 있잖아요. 그 서북 청년단들이 그냥 사라진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곽선희 목사,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도 서북 청년단 출신이고요. 그렇죠. 그 서북 청년단들이 뿌리를 이어오면서 목사들이 많이 됐어요. 이게 한국 교회 문제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에는 조금 그래도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요즘은요. 종교 사기꾼들이다. 종교 사기꾼들이에요. 예를 들면 천국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 땅은 지금 비록 힘들어도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고 천국에 간다. 이 땅이 지옥이면요. 죽어서도 지옥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도록 하는 것. 이게 신앙의 기초거든요. 제가 요즘 제가 말하는 게 있는데 한국 개신교는 주둥이 종교다. 주둥이 종교. 입으로만 믿음으로 고백하면 된대요. 믿음이 뭔데?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당시에 믿음은 믿음이냐 행위냐를 구분하지 않는 삶이었어요. 믿으면 믿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믿음이냐 행위냐 뭐 그걸 따지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다 말만 해요. 말만. 이러니까 아니 내가 누군가의 돈을 몇 억을 해먹었어요. 그러면 그 돈을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인이라면? 그게 진정한 회개지? 교회 와가지고 막 울면서 회개,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돈 띄어먹고 잘 쓰고 있어요. 이거를 보고 어떤 사람이 좋은 신앙이네, 진짜 신앙이 이런 걸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신앙인 것처럼 가르쳐요. 그러니까 저는 사기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문제가 됐던 JMS 같은 그런 사이비 종교들 지금 또 그런 천공 이런 것처럼 그런 무소 이런 것들이 이제 판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나는 신이다 다 봤어요. 쭉 보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나 저것들이랑 뭐가 다르냐? 강도가 좀 다를 뿐이에요. 걔네들은 너무 노골적으로 대놓고 그렇게 하지만 또 심하게 하는 편이지만 교회는 가스라이팅 안 합니까? 교회는 목사가 마치 무슨 하나님인 것처럼 목사 말을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기꾼이라고 제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목사가 그런 사람입니까? 목사도 성도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리고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로서 역할을 하는 것 뿐인 거지 목사가 하나님이냐고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따라오면 천국 가. 와, 어떻게 이런 말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거기도 우리 교단 선배인데 교인들한테 똥을 먹인 목사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제가 좀 아는 분입니다. 제가 만나지는 않았는데 제 전임 전도사였어요. 제가 있던 교회에.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기자회견 하는데 제가 현장에 있었어요. 폭로 기자회견 하는데.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도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다. 이상했다. 그러나 그 안에 있으면 거역하는 순간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다. 그 안에서만. 그 안에 있으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있을 때는 뭔 소리야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죠. 와, 이분이 목소리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사람이 보이잖아요. 되게 똑똑하시고 이런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런 걸 한 거예요. 자기도 먹었다고.
이게 종교가 그만큼 위험하고 무섭습니다. 일단 최근에는 또 우리 저 보수의 아이콘이었던 변희재 대표하고도 네. 같이 이렇게 뭐 일정 부분 공감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네, 함께 움직이신다 그러는데 어떤 부분이시죠? 기득권을 가장한 보수지.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불의한 기득권의 편에 서는 게 보수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예, 예, 예. 변희재 대표를 저는 이제 그 최근에 이렇게 우리 김용민 이사장이나 안진걸 소장이 같이 하기 전에 제 후배를 데리고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변희재 방송을 계속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너는 뭐 이런 방송을 듣냐? 네.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형, 그래도 변희재는 일단 틀린 소리 많이 안 하고 돈 많이 안 밝힌다. 주로 극우 유튜버들 맨날 돈 스포츠 뜯어먹으려고만 하는데 틀린 소리 잘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봤습니다. 변희재 대표 네, 사무실 네, 가봤는데 네, 네. 너무 행색이 초라해. 그 어. 대표 사무실 저 스튜디오 자체가요. 예,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예. 너무 딴판이에요. 저는 엄청 멋있고 돈도 네. 좀 많이 벌었을 줄 알았거든요. 예.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다른 모르지만 우리가 그만큼 절박하지 않느냐. 지금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해괴한 인간이 정권을 잡고 나라를 이 지금 1년 만에 이렇게 곤두박질 쳐도 이렇게 곤두박질 치게 만들 수 있는가. 아니 수출을 북한보다도 더 못했다고 하니까요. 지지난달인가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네. 북한보다 더 못하고 180몇 등 했다고. 네. 와, 이게 이렇게까지 만들어내버리는 인물이기 때문에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변희재면 어떻고 변희재 할아버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갈수록 태산인데 진짜로 네, 갈수록 태산인데 지금 이제 매주마다 이제 촛불 집회도 하고 네, 근데 네, 이제 네. 일반 우리 국민들 시민들의 참여가 그렇게 잘 이렇게 많이 안 이루어지는 맞아요.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네. 어떤 이제 여도 야도 그냥 다 싫어서 그런가 무관심층이 들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러려면은 예, 이걸 빨리 어떻게 바로잡아 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이거를 제가 앞에서 하면서 저도 좀 위기의식을 느끼고 네. 결국 어떤 정치 세력을 믿을 것이냐 지금 뭐 민주당이 저러고 있는데 그리고 어떤 뭐 국가기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민들밖에 없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김태형 소장님하고 제가 모셔서 방송을 하면서 예. 소장님이 이제 그분은 심리학자고 예, 심리학. 과학자시니까 예, 심리과학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절망의 상태 아닙니까? 죽 서서 개 줬다. 그리고 저는 그 희망을 주어야 할 층위들이 좀 다르다고도 봅니다. 예를 들면 적극 지지층이 있어요. 적극 지지층 매주 토요일마다 나오시는 우리 시민들이 있지만 관망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진짜 나 이게 지쳤다. 제 주변에도 되게 의식 있는 분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 진짜 학생 때부터 학생운동 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또 지난 그 박근혜 때 우리가 진짜 내 차관 아스팔트 엉덩이 깔고 진짜 차관 아스팔트에 앉아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 이제 모르겠다. 그만하겠다. 다음 세대가 알아서 하라고 해라. 그러니까 뭔가 수도 없이 해온 것에 대한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면 정치에 무관심한 분들이 네. 이대로 살기를 바랄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치에 무관심한 분들도 분명히 그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되고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기를 원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 정치가 예. 실은 제가 여기서만 말씀드리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제가 제안을 했어요. 어떤 제안?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냅시다. 그래서 우리 시민사회가 만들어서 제안을 하든 네. 대표님이 이것을 만들어내든 지금 희망이 없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 국민들에게. 그래서 정치인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다른 세상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 말씀도 드렸어요. 대표님, 그때는 대표님이 아니셨어요. 만일 저는 후보님께서 그때 당시에 기본사회를 계속 끝까지 밀고 갔으면 어땠을까? 수도 없이 생각을 해봤다. 그런데 나중에는 좀 이렇게
물러난 듯한. 그렇죠. 이제 그걸 내부에서도 총질하고서 네.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랬지 않습니까? 내부에서 아마 네, 네. 수도 없이 네. 반대하고 이랬을 거예요. 왜? 지들은 기득권인데 그런 세상이 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래서 수도 없이 제가 되뇌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대표님이 물러서지 않았으면 과연 졌을까? 0.7%, 7.3%인지. 그런데 실제로 40, 50대 투표율이 낮았고. 그래서 쭉 말씀을 드렸더니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십시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필요한 건 희망이라고 봐요. 네. 어떤 국민들에게든 희망을 줘야 돼요. 근데 희망이 없어요, 지금. 희망을 줍시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나라가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정치도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이게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최대한 우리가 그 고민해서 이거를 만들어내서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함께 가자고 해야 되지 않겠나요? 설득하고. 그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는 사람은 가짜 언론 가짜 뉴스 아무리 써도 아는 사람은 알잖아요. 전에는 몰랐으니까. 믿고 싶은 사람은 믿겠지만, 그러나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그렇죠. 요새 찾아내는 탐사 언론도 그렇죠. 생기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적극적으로만 본다면 찾아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권위의 몰락인데, 그렇죠. 그렇다면 뭘 해야 되냐면, 지금은 그런 깨어있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연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연대하고. 그리고 이제 이 연대라고 하는 것, 지금 윤석열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진짜 우리 박근혜 때 했던 것처럼 다 연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진짜 거리에 한 100만 명만 모이잖아요. 네. 그러면 언론이 기사 안 쓰겠습니까? 그때 되면 언론도 이제 이쪽 눈치를 보게 당연하죠. 되죠, 시민들. 네. 그 사람들은 아주 기회주의적인 그러니까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건 뭐 금방 변합니다. 뭐 대표님 훨씬 더 잘 하시겠지만 그렇죠. 네. 100만 명 모이면 이제 저는 언론도 바뀐다고 봅니다. 아유, 100% 바뀝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초심님이 계속 얘기하세요. 네. 우리 100만 명 모이자. 100만 명, 150만 명만 모이면 일주일만, 한 달만 모이면 바뀐다. 바뀝니다. 예. 근데 그러려면 연대하도록. 그렇게 되면은 보수 언론들의 논조가 바뀝니다. 네. 기본적인.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바로 이제 뭉쳐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 긴 시간 말씀 고맙고요. 제가 보기에도 네. 저희 같은 이런 조그만 언론사, 군소 언론사 이런 언론사들이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렇게 깨어있는 이게 성직자분들 아니면 시민 사회 단체를 이끌어 가시고 있는 분들 네. 더 앞에서 아이고.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네. 국민들도 곧 깨달음을 갖고 그 다음에 깨닫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희망을 보기 시작을 할 겁니다. 네. 끝으로 네. 목사님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네. 우리 많은 시민들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두렵고 불안한 때를 보내고 계실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이 본인이 정치적으로 각성을 한 때가 있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세월호의 때였다. 그리고 또 우리 검찰개혁 집회였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희생당하신 분들에게는 감히 뭐 또 그 유족들에게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보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이 꼭 그런 값을 치러야 되더라고요. 저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어 있는 이 시대에도 값을 치르고 있는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윤석열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저 국진당이 얼마나 나쁜 세력들인지, 국민들을 얼마나 가지고 노는 놈들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은 안 깨달아지는 거죠. 그 값을 치러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가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냐면 만약에 우리가 일본이거나 어디 동남아, 아직도 군부 독재에 시달리고 있는 동남아 어디 그런 나라들이라면 그러면 희망을 갖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윤석열 같은 인간 저 오래 못 갑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냥 넘어갈 국민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그냥 다 관망하고 있는데 한번 불 붙으면 저 견딜 수 없을 겁니다. 진짜 불처럼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때를 기다리시고 그때까지 어떤 분들 실망하신 분들이 있대 너무 이제 지친대.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네, 지치십시오. 그러면 지치면 좀 지치셔도 돼요. 예. 그런데 지치다 보면 다시 힘이 납니다. 우리는 민초의 나라, 의병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목사님과 이제 저희 같은 조그만 또 잡초 같은 언론사도 힘을 아이고. 합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